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오제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오제전이 중국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어느 곳에 많이 주로 사용하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왜 이걸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이트에 보면 이 오제전에 대해서 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제전 그러면은 이 다섯 분의 황제, 다섯 분의 제왕,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다섯 분의 제왕의 시대에 썼던 그 동전을 일컬어서 이제 오제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동전을 쓰기는 했죠. 근데 이 동전의 모양이 천원 지방을 담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게 이제 주로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즉 뭐냐, 이 안쪽이 네모로 되어 있다는 거죠.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상징하고 이 가장자리가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그 하늘은 둥글고 땅은 뭐가 나 있다 해서 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천지. 그래서 동전이 이렇게 겉은 둥그렇고 안쪽은 내부는 모가 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전을 어, 다섯 왕이 사용했던 동전을 묶어놓은 거죠. 이렇게 엮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빨간 실로 이렇게 묶어서 다섯 개씩 묶어서 풍수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제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홍콩이나 대만에서 활동하시는 주요 홍수기관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제전입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 쪽도 이렇게 살펴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제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제전에 대해서 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 화방과 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제전을 어디다 설치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내용들이죠. 설치 풍수, 오제전 설치를 어디다 할 거냐, 금기 사항이 있느냐, 주의할 사항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제전은 다섯 개의 동전을 의미합니다. 다섯 개의 동전. 그러면 그 청나라 이전에도 동전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뭐 청나라 이전에 사용했던 동전을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대오제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청조의 시기에서 다섯 분 황제 가장 번창했던 시기에 썼던 그 동전을 일컬어서 이제 오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섯 분 그래서 다섯 분 이상이 있지만 그 다섯 분이 통치했던 시기에 가장 흥황했기 때문에 이 다섯 분이 통치했던 시기에 사용했던 동전만을 엮어서 이제 오제전이라고 하고 여기에 또 하나를 추가하면 육제전이 될 것이고요. 또 다른 그 제왕을 더 합하면 제왕의 시기에 썼던 동전을 합하면 뭐 10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제전만 있는 게 아니라 10제전도 있습니다. 10제전 또는 6제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전을 이렇게 엮어서 여러 왕들의 통치하에서 썼던 동전들 가장 추송을 받고 있고 초항을 받고 있는 이런 그 동전들을 엮어서 재화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풍수 재화에. 그래서 그게 다섯 개가 될 수도 있고 여섯 개가 될 수도 있고 열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이렇게 많이 엮어 쓰는 게 5분, 6분, 10분이 통째했던 시기에 동전을 엮어서 이렇게 풍수체화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이 5개입니다. 5개에서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이 5분이 가장 중국에서는 칭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나라가 좀 평안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의 통째했던 시기의 동전을 엮어서 풍수의 제야에 쓰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오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양은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걸어두거나 아니면은 그 바닥 매트 속에 이제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바닥에 놓는 경우가 있고 또는 천장에 매달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오제전이 이런 영상입니다. 오제전 5개죠.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동전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 동전은 오제전은 가경, 건융, 옹정, 강의, 순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호죠, 연호. 이렇게 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경 시대에 썼던 동전, 건율용 시대에 썼던 동전, 옹정 시대에 썼던 동전, 강의 시대에 썼던 동전, 순치 시대에 썼던 동전 이렇게 나열해서 배치를 하는 거죠. 이쪽은 이제 문 밖이고 여기는 문의 안쪽입니다. 문의 안쪽.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서 바닥에 깔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활용은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문 안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그 5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제 효염을 보려면 실제 그때 당시에 썼던 동전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진짜 동전을, 진짜 옛날 고 동전을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격도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거의 대용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용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대용품은 중국에서는 이제 개광을 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개광. 개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광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개광하지 않고 그냥 옛날 동중처럼 생긴 것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문과 문이 상충하는 구조. 문과 문이 이렇게 상충하는 구조. 들어왔을 때, 객청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은 주로 현관이죠. 현관. 현관과 뭐 주방문이 일치하거나 이렇게 문과 문이 충돌을 할 때, 이럴 경우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를 좀 볼까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오제전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대문과 대문이 마주보는 경우, 대문과 위생칸의 문이 마주보는 경우, 대문과 주방문이 마주보는 경우, 대문과 침실문이 마주보는 경우, 또는 대문과 내려가는 계단 쪽에,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는 거죠. 그 루제가 마주 보이는 경우, 주방문과 와실문이 마주 보이는 경우, 주방문과 유생칸 문이 마주 보이는 경우, 와실문과 유생칸 문이 마주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충살이죠. 문과 문이 마주 보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경우에도 오제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건도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 오제전을 함께 사용을 하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호로, 호로는 삿된 기운을 없애주고 에너지를 모아주는 치기수사, 삿된 기운을 없애주는 기능이 있죠. 호로 기능이. 그래서 이 호로 기능이 있고 여기 오제전의 성질은 좀 강하면서 동전이기 때문에 자장을 흡수하는 능력이 매우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취해서 쓰기 위해서 호로하고 오제전을 같이 배합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호로하고 오제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이고요. 그럼 이렇게 문충이 되면 안 좋은 점이 여기도 언급이 돼 있죠. 문충은 기충이라고 그래서 심신이 불안정하다 이거죠. 안녕하지 못하다. 주인의 심신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가져올 수 있고, 또는 이제 행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라는 이제 문충이 이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이러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풍수 인테리어에서 호로하고 오제전을 설치해서 그러한 안 좋은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을 좋은 길을 모이게 해줄 수 있다 하는 데서 이제 이 오제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 개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개광. 개광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개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광을 해서 다섯 분의 제왕이 나와 있고요. 이 오제전의 역할은 뭐 하는 거냐? 재물을 불러들이고 집안에 나쁜 기운을 없애주고 삿된 기운을 피할 수 있으며 살기를 풀어주고 또 소인을 대비한 방비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 풍수지관 사이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제전이. 그리고 또 시중에서도 보면 풍수용품점을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오제전이. 여기서도 보시면 방문과 방문이 마주보고 있을 때 여기도 보시면 문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렇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대면. 이런 구조로 돼 있는 문충살이 있으면 이런 얘기죠.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문충살이 있는데 가정의 화목이 깨진다. 기령의 판단할 때는 가정의 화목이 깨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화해를 시키는데 문미에 문틀에서 위쪽에 천간사복을 걸어두고 또 문위에 한 꾸러미의 오제전이라든지 육제전이라든지 십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걸어둠으로써 화해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들이 계속 퍼뜨리고 있다 보니까 오제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천간사복은 좀 아래에 나와 있죠. 천간사복의 의미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오제전을 이게 진짜는 아니죠. 진짜는 아닌데 이런 것을 개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객청의 문하고 창호가 마주보고 있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원래는 이제 천당풍, 천당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누제 또는 파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천당풍과 천당쌀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때 또 사용하는 게 이제 이 오제전입니다. 오제전, 육제전, 십제전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때문에 문함이라든지 예,
각점의 아래쪽이죠, 아래쪽. 문틀의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이런 5제전이나 6제전, 10제전을 설치하면 이러한 천당풍의 문제점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제전과 6제전의 구별작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제전과 10제전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구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내용은 그 효용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5제전은 구사기복의 법물이고 또 재난을 피하는데 쓰고 또 소인을 방비하는데 또는 재물을 왕성하게 하는 신령스러운 기운 이것을 흡수하는 데 있다. 끌어들이는 데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제전뿐만이 아니라 6제전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6제전은 기존의 5제전, 순치, 강의, 옹정, 걸륭, 가경, 통복, 뭐는 이제 화폐죠. 도광이 이제 하나 추가됩니다. 도광이. 도광통보가 추가돼서 6제전인데, 6제전과 5제전은 동일하다 이거죠. 호사피용의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의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흉을 피하려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이 5제전이나 6제전은 오황살과 이흑살이라고 해서 형공 비상에서 말하는 오황과 이흑의 흉한 효과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재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5제전과 10제전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효과를 보는 것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풍수 5제전, 6제전, 10제전의 설치 위치하고 그 다음에 작용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내용은 그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오행은 이제 금에 속하고 동전은 바퀴 둥글고 안이 모가 나 있습니다. 외부는 하늘을 대표하고 내부는 땅을 대표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황제 그러니까 가장 나라가 부흥하거나 또는 그 편안했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사람들 사이에 유통이 됐던 동전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 자체는 천과 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선때가 묻어 있다는 거죠. 인기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인기. 그래서 천지인 삼재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이 오제전은. 그래서 영양이 특별히 매우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염이 아주 좋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육제전은 6개, 도강이 하나 추가돼서 사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5제전에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동이 추가돼서 6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효염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5분의 황제 시기에 썼던 동전입니다. 모양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순치, 강의, 옹정, 걸륭, 가경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통치했던 시기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제전에
사용처인데, 뭐, 재물을 왕성하게 하고, 재물을 빠르게 흡수하게 하고, 평안을 가져오고, 우왕살을 풀어주는 데 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에 언급을 했죠. 그래서 우왕살과 이윽, 검토의 흉한 기운을 풀어주는데 이 오제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성을 볼 것 같으면 이 비성에도 이하오가 있죠. 이하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하오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 방향, 보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 남쪽에 이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호가 보이는 곳에 비성을 배치를 해서 이 전체 평면도상의 방위를 구별해주고 그 방위상에 이런 게 보인다면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비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제전을 어디다 사용하는지 대강은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충분한 설명들이 다 되어 있고 많은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뿐만이 아니고 홍콩, 대만 뭐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제전은 가급적이면 진짜 동전을 옛날 고동전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실제 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동으로 되어 있을 때 재화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동인지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제전의 그 기본 용어, 그 다음에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 어디에 배치하는지, 어느 경우에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데 또 부족한 점은 다음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